한려 수도의 중심 통영.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과 동해 난류가 흐르는 통영 해역은 오래전부터 양식업이 발달했다. 깨끗한 물과 연중 따뜻한 바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는 양식업의 최적의 조건이다. 여름, 수온이 높아지면 양식장의 폐류들은 성장기에 접어든다. 미륵도의 한 홍합 양식장. 통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하식 양식으로 양식줄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이다. 양식줄 밑에는 떨어진 홍합을 먹고 있는 불가사리들이 바닥 곳곳에서 발견된다. 헤엄을 치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별불가사리다. 하지만 어떻게 올라왔는지 바닥과 떨어져 있는 양식줄에서도 어린 홍합들을 빨아먹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니다. 거의 모든 양식줄에 붙어 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가사리들이 어떻게 양식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5월) 말 전라북도 부안군 앞바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철인 꽃게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출항에 나섰다. 전날 내려놓은 그물을 걷어올린다. 그런데 꽃게는 보이지 않고 불가사리만 잔뜩 올라온다. 해가 거듭될수록 불가사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올 들어선 특히 더 심해졌다. 보통 하루에 50에서 60kg, 아니면 좀 많이 빼드는 매들은 좀 100kg. 한 척에 많게는 100kg까지 잡히는 불가사리. 단순히 많이 잡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물에 걸린 불가사리는 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 얼마 잡히지 않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빨아먹어 못쓰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걸러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전체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드물지만 꽃게의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작업 시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양. 다시 그물을 내리려면 불가사리를 떼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업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대로 씻고가 육지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6시간의 조업. 꽃게보다 몇 배나 많이 잡힌 불가사리를 싣고 항구로 돌아간다. 오늘 하루 작업에서 잡아올린 꽃게의 양은 약 50kg. 100kg은 잡아야 수지가 맞지만 이 정도도 근래 들어선 가장 많이 잡힌 편이다. 고기잡이보다 더 큰 일이 남았다. 이제 불가사리와의 싸움이다. 살아있는 불가사리는 떼어내기가 어려워 죽을 때까지 하루 정도 묵혔다 떼내야 한다. 불가사리가 많아 조업보다 떼내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수백 킬로그램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조업 나갈 그물이 없어 며칠씩 작업을 나가지 못한다. 죽은 불가사리를 그냥 버렸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어촌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 오후 내내 작업을 하고도 다 떼내지 못했는데 60kg 정도의 불가사리가 통에 담겼다. 이런 불가사리와의 전쟁은 한 어부만의 일이 아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가사리를 떼어내는 주민을 볼 수 있다. 오전 조업을 마친 어민들이 오후에는 불가사리를 떼내는 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싹 쳐버렸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꽃게를 많이 잡아야 좋은데 불가사리나 오가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걸리면은 하루 일과가 진짜 다들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해나가 일을. 불가사리가 너무 많이 잡혔을 때는 일손이 부족해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마을 주민 전체가 불가사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거 하나 뭐 통영. 물이 맑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는 1년 내내 난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양식업이 발달했는데 전국에서 수하식 양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통영굴 역시 대부분 수하식 양식으로 생산된다. 지난해 채취한 어린 굴을 굴이나 가리비 껍데기에 붙여 6, 7개월간 간이 양식장에서 단련시킨 뒤 이듬해 5월경 바다에 내려 양식하는 것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하식 굴. 종폐를 내리고 나면 그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민들은 불가사리 때문에 걱정이다. 바다 밑에 닫으면 이 땅에 닫아가지고 이 불가사리에 나와서 앵기부터 해서 빨아먹어 버립니다. 이것을 전부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 빨아먹어 이것만큼 이불 떡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폐사가 나서 이제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거죠. 바다는 하루 두 차례 물이 들고 빠진다. 바로 그때 이곳 양식장 안에선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조수 간만의 차가 약 2m인 통영바다. 물이 빠지고 양식줄이 내려오면 바닥에 있던 불가사리들이 기다렸다는 듯 양식줄에 다가간다.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홍합의 양은 10여 개. 1년에 약 10kg의 어패류를 먹는다. 이런 바닷속 상황을 잘 모르는 어민들은 불가사리의 습격에 늘 불안하기만 하다. 이른 새벽 통발 조업에 나선 김남대 씨 부부. 포구에서 20분 거리의 앞바다에 나가 전날 내려놓은 통발을 걷어올리고 있다. 노래미와 장어가 주로 잡히는 시기지만 올리는 통발마다 고기는 보이지 않고 불가사리만 가득하다. 올해 들어선 내내 비슷한 상황. 잡히는 것은 어린 게와 잡어 몇 마리뿐이다. 얕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연안 통발은 주로 장어나 문어, 게 등을 잡는 데 쓰인다. 물고기들은 통발 안에 들어있는 미끼를 먹거나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 통발 안으로 들어온다. 이 통발 역시 대부분의 다른 통발과 마찬가지로 불가사리만 가득하다. 끼를 먹어서 배도 주고 고기가 이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불가사리 가기 들어가기 전에 고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 이 안에서. 그런 게 이제 죽어버리지. 그리고 또 저것도 또 먹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평소시 뭐 10분 할 작업을 이 불가사리가 많이 들면 한 30분 갱가로 하는 셈입니다. 잡히는 것의 대부분이 불가사리이긴 하지만 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번엔 운 좋게 큼직한 낙지 한 마리가 올라왔다. 부부가 하루에 들어올리는 통발은 약 300개. 그중 쓸만한 고기가 올라오는 통발은 50개도 되지 않는다. 통발에 들어가는 미끼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20kg에 15,000원가량. 불가사리가 먹을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통발을 내린다. 장소를 옮겨 통발을 올리자 이번엔 덩치가 제법 큰 아무르 불가사리가 쏟아진다. 아무르 불가사리는 유엔과 국제해양기구가 지정한 유해 생물 중 하나다. 그만큼 포식성과 생존력이 강한 종으로 통발에 억세게 붙어 꺼내기도 어렵다. 이건 지치십니다. 지쳐서 뭐 불가사리한테 막 하루 어장 이거 통발 뿌려 놓으면 불가사리가 막 통발 한 것을 뿌려주니까 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반나절 동안 쉼없이 일하고 약 1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기름값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 하지만 당장의 수입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이 알맹이가 진짜 난이 되는 게 요 난이 여기 하나하나 이게 엄청 나는 게 이게 몇십만 마리가 되는 줄 몰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가 나누는 시기라 산란 시기면 내년 또 요때 되면은 막 발이 번창을 해가지고 있는 요래가 쪼개가서 물에 버리도 여기 다시 재색을 해가지고 발이 나는 기래. 재생력이 뛰어난 불가사리. 신체 일부가 절단되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결국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포식성이 강한 아펠 불가사리. 두 개의 팔이 완전히 잘렸던 자리에 새로 팔이 자라나고 있다. 팔 중간 부분이 잘린 경우도 재생에는 문제가 없다. 훼손된 부분부터 자라나 본래 상태로 복구된다. 심지어 절단된 팔 한 개가 재생돼 한 마리의 불가사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 빨강 불가사리 한 마리가 감태줄기를 올라가고 있다. 바위나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빨강 불가사리. 이처럼 감태를 오르는 일은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행동이다. 바로 옆에 다른 녀석도 함께 따라오르고 있다. 약 1시간 후 감태 정상까지 오른 빨강 불가사리. 팔을 세워 몸을 일으킨다. 위에 있는 암컷이 먼저 산란을 하기 시작했다. 몸 곳곳에서 알이 뿜어져 나온다. 알은 곧 바다로 퍼진다. 곧이어 아래쪽에 있던 수컷이 정액을 방사한다. 낮부터 시작된 빨강 불가사리의 산란과 방정은 밤늦게까지 이루어진다. 불가사리는 대부분 암수 딴몸으로 체외 수정을 한다. 암수가 나란히 서서 산란과 방정을 하는데 물속에 흘려보낸 알과 정자는 물결을 타고 만나 수정을 하게 된다. 어두운 곳을 좋아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뱀거미 불가사리. 웬일인지 오늘은 뱀거미 불가사리들이 한 곳으로 집결하고 있다. 어떤 녀석은 모자반 위를 기어오르기도 한다. 모두가 가운데 한 녀석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밑에 있는 한 녀석이 뿌연 액체를 뿜어내자 곁에 있던 다른 불가사리들도 일제히 행동을 따라한다.
수컷 뱀거미 불가사리들이 동시에 방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높은 데 있던 녀석이 벌떡 일어나 자세를 잡는다. 불가사리의 산란을 눈치챈 물고기들이 주변으로 모여든다. 뱀거미 불가사리 암컷이 산란을 시작한다. 한 번 산란에 보통 200만 개에서 300만 개, 많게는 2천만 개까지 알을 낳는 불가사리.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 알을 먹어치우지만 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알이 훨씬 더 많다.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 철따라 다양한 고깃대들이 모여들어 한때는 세계 4대 어장의 하나인 북태평양 서부 어장의 중심 해역으로 꼽힐 정도로 어족 자원의 보고였다. 하지만 최근 해가 거듭될수록 동해의 어획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삼척시에 있는 한 포구.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로 북적인다. 어구를 정리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불가사리를 처리하는 일이다. 이 바다의 적이라요, 저. 이곳 동해 어민들도 서해나 남해 어민과 다를 바 없이 불가사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가에는 이런 불가사리가 많이 잡힌다고. 바다의 모래땅에는 저런 불가사리고, 가에 일종 공동어장 안에 들어가면, 가에 들어가면 이런 불가사리가 있어요. 일종 공동어장에 바닷속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는 별불가사리.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다. 어부가 버린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진다. 냄새를 잘 맡는 불가사리. 죽은 물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일제히 모여든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죽은 물고기만이 아니다. 별불가사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해삼을 먹고 있다. 해삼은 부드러워 불가사리들이 쉽게 흡착해 먹을 수 있다. 부드러운 먹이만 찾는 것은 아니다. 성게도 불가사리의 좋은 먹잇감이다. 팔에 수가 30여 개인 문어다리 불가사리. 성게 2마리를 쫓고 있다. 문어다리 불가사리보다 걸음이 늦은 성게. 이내 잡히고 만다. 성게 가시도 불가사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처진 성게를 포획한 문어다리 불가사리. 앞서가는 성게를 계속 쫓아간다. 한 번에 2마리의 성게를 잡으려는 것. 팔이 많은 문어다리 불가사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성게 2마리가 다 잡히고 말았다. 입에서 위로 음식물을 전달하는 보통의 생물과는 달리 불가사리는 위를 몸 밖으로 꺼내 먹잇감을 직접 흡수한다. 6시간. 가시투성이던 성게는 껍데기만 남았다.
성게 빈 껍데기는 집게의 몫이다. 부러진 성게 가시의 밑부분을 뜯어먹는 집게. 성게 가시는 집게가 좋아하는 먹이다. 성게 가시를 다 떼어 먹은 큰 집게가 어디론가 향한다. 좀 전에 함께 먹이를 먹던 작은 집게에게 다가가는 큰 집게. 두 팔로 잡자 작은 집게가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 뒤를 큰 집게가 집요하게 쫓아간다. 채 3m도 못 가 잡힌 작은 집게. 무서운지 집 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러자 큰 집게가 작은 집게를 통째로 들어 끌고 간다. 작은 집게를 끌고 모자반 숲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큰 집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작은 집게가 도망가기를 그만두고 큰 집게에게 다가간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두 마리. 곧이어 큰 집게가 작은 집게의 몸을 껴안는다. 포식이 아닌 짝짓기를 위한 추격전이었다. 둘의 포옹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섬 독도. 독도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산란터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4월부터 8월까지 독도의 주인은 괭이갈매기다. 번식을 위해 독도를 찾은 괭이갈매기. 한 배에 2-3개의 알을 낳고 독도 해안의 풍부한 먹이로 어린 새끼를 키운다. 오염원이 적고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독도. 그래서 이곳은 우리나라 해역 중 물이 가장 맑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다. 과연 이 독도 바다에도 불가사리가 있을까? 수심이 얕은 곳에선 불가사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가자 역시나 바닥 곳곳에 별 불가사리들이 무리지어 있다. 바다의 상록수라 불리는 대황. 그 아래 바다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가 무리지어 알을 낳고 있다. 군소는 암수 한 몸이고 집단으로 모여 산란하는 습성이 있다.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약 1억 개의 알을 낳는 군소. 번식력이 왕성해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연안 어디서나 번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군소 한 쌍이 무리를 떠나 바위 위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불가사리가 옆에서 알을 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산란 중이다. 산란이 끝나자 불가사리가 알 덩어리를 아예 바위 밑으로 떨어뜨리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다. 산란 뒤 배가 홀쭉해진 어미 군소. 조금 전에 낳은 알을 찾고 있다. (6월) 초 번식기를 맞은 오징어가 널찍한 바위 밑에서 산란 중이다. 한 번에 약 30에서 50개의 알을 낳는 오징어. 막에 쌓여있는 알 주머니를 돌 밑에 붙인다. 불가사리들이 오징어 알 포식에 나섰다.
불가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접근하기 쉽고 고단백질로 영양가가 높은 데다 먹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물이 맑은 독도는 미역과 다시마, 감태, 대황과 같은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선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연산 전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복 역시 불가사리가 매우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별불가사리 한 마리가 전복 사냥에 나섰다. 천천히 다가와 전복을 제압하는 순간 전복이 껍데기를 돌려친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불가사리가 물러난다. 껍데기를 돌려치는 전복의 방어책이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어책이 매번 통하는 것은 아니다. 전복 사냥에 나선 또 다른 불가사리. 위험을 감지한 전복이 껍데기로 돌려치기를 해보지만 등껍데기 사이로 파고드는 불가사리. 그 힘에 눌려 전복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전복을 제압한 불가사리가 전복을 감싸 안았다. 불가사리가 전복 한 마리를 먹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약 2시간 전 전복을 먹기 시작한 불가사리. 확인해보니 전복은 이미 죽었지만 아직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다. 불가사리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자 용치 놀래기들이 다가와 전복을 노린다. 제작진의 손길에 놀랐던 불가사리가 빈틈을 보이자 전복을 탐내는 용치 놀래기. 산란기를 앞둔 6월 초, 식욕이 가장 왕성할 때다. 작은 빈틈을 끈질기게 쪼아 불가사리와 전복의 틈을 벌려나간다. 결국 불가사리에게서 전복을 빼앗은 용치 놀래기. 이제 전복은 용치 놀래기들의 차지다. 먹이를 빼앗긴 불가사리 곁으로 또 다른 전복 한 마리가 지나간다. 용치 놀래기에게 빼앗긴 것보다 더 크다. 쉽게 전복을 차지한 불가사리. 다른 불가사리 2마리도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다가온다. 아래에서 올라온 녀석이 원래 있던 불가사리를 팔로 밀어낸다. 전복을 차지하고 있던 녀석이 순순히 비켜난다. 곧이어 위에서 내려온 불가사리가 도착했다. 그러자 2번째 녀석도 순순히 물러난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불가사리들. 그들만의 서열이 있는 것일까? 불가사리가 전복 한 마리를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전복을 포식 중인 불가사리를 관찰하는 제작진. 긴 기다림이 이어졌다. 전복을 먹는 긴 시간 동안 불가사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2시간 후 전복을 얼만큼 먹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장자리부터 3분의 1가량을 먹어치운 모습이다. 다음 날 36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불가사리가 드디어 전복을 떠난다.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 없앤 모습이다.
망상어가 새끼를 낳고 있다. 일반 물고기와 달리 체내 수정을 하는 망상어는 한 배에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망상어 암컷은 몸 안에서 알을 부화시켜 5, 6개월간 새끼를 뱃속에서 키워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이상하다. 어미의 몸 밖으로 나온 꼬리 지느러미에 움직임이 없다. 어미 뱃속을 나온 새끼 망상어. 헤엄을 치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사산이다. 어미 망상어는 계속해서 죽은 새끼들을 쏟아낸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미의 뱃속에서 이미 죽은 녀석들이다. 죽은 망상어 새끼를 향해 주변에 있던 불가사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불가사리는 뇌가 없는 대신 온몸에 신경망이 발달했다. 때문에 빛과 온도 그리고 주변 상태를 빠르게 파악한다. 죽은 망상어 새끼를 향해 불가사리들이 모여든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도우손 햇님 불가사리가 별불가사리를 잡아먹고 있다. 불가사리는 주변에 먹잇감이 부족하면 동적 포식도 한다. 이번엔 아펠 불가사리가 같은 종의 불가사리를 먹고 있다. 다른 종 불가사리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종의 불가사리도 이들의 포식성 앞에선 가족이 아닌 먹이일 뿐이다. 불가사리의 동족 포식은 촬영 기간 중 바다 곳곳에서 흔하게 목격됐다. 불가사리의 포식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어미 문어가 알을 지키고 있다. 문어다리 불가사리가 알을 먹기 위해 다가간다. 어미 문어는 아가미와 연결된 깔때기로 물을 뿜어 접근을 막는다. 그래도 계속 다가오자 이번엔 다리를 뻗어 막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문어다리 불가사리. 결국 어미 문어가 다리로 집어 문어다리 불가사리를 내팽개친다. 바위 밖으로 완전히 내쫓기고만 불가사리. 문어의 강한 모성애 앞에선 포식자 불가사리도 어쩔 수 없었다.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불가사리에게도 천적은 있다. 나팔고둥이 그것이다. 빨강 불가사리가 나팔고둥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다. 바로 그 뒤를 나팔고둥이 쫓아간다. 2미터도 채 못 가 나팔고둥에게 팔 한 개를 잡히고 만다. 이어서 나팔고둥이 딱딱한 껍데기로 빨강 불가사리를 눌러 제압하기 시작한다. 약 5분 후 빨강 불가사리는 보이질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에 다 먹었을까? 나팔고둥을 들어 안을 확인해보니 빨간 불가사리는 몸이 완전히 구겨진 상태로 나팔고둥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루에 불가사리 한 마리 이상을 잡아먹는 나팔고둥.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불가사리의 천적이다. 포항시의 작은 포구. 이 마을 해녀 6명 전원이 불가사리를 잡고 있다. 불가사리 구제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이다.
양식장에 어린 전복을 뿌리기 전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해마다 두세 번씩 잡아내는데도 그 양은 줄지 않고 있다. 바다에 잔전복을 넣어도 불가사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안 잡아내면은 이것도 헛바이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지역의 스쿠버 다이빙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나와 작업을 거들었다. 약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불가사리 구제 작업. 오전 내내 계속된 작업을 마치자 상자마다 불가사리가 가득하다. 6명의 해녀와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날 잡아올린 불가사리는 총 800kg 정도. 이렇게 잡은 불가사리는 한 곳에 모아 일일이 무게를 잰다. 얼굴로 비춰야 누군지 알죠. 마침 요새는 어려우니까. 물에 젖은 생불가사리는 킬로그램당 500원씩 정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확한 보상을 위해 작업한 해녀의 채취량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다. 이거 보소, 얼굴 불러보지 마. 바라봐야 있어. 불가사리 구제 작업이 끝난 양식장. 이제 어린 전복을 바다에 뿌릴 차례다. 1cm 크기의 어린 전복을 뿌릴 경우 7cm 크기까지 성장하는데 약 2년 반이 소요된다. 하지만 그것은 뿌려진 전복이 살아남았을 때의 일이다. 어린 전복을 넣은 그날 오후 양식장. 오전에 넣은 어린 전복에게 아무르 불가사리 한 마리가 다가간다. 잠시 후 별 불가사리도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불과 하루 전에 불가사리 퇴치 작업을 벌였는데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급속한 속도로 번식하는 불가사리. 그렇다면 바다에서 건져 올린 불가사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니 이걸 갖다 우리 이제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서 밭에가 흩어 놓으면은 과일 나무에도 좋고, 그 뭐 상추나 호박이나 뭐 이 마늘이나 모든 우리 묵에 음식을 묻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되면 이게 숙성돼 가지고 자연 그대로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불가사리를 비료로 사용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비료로서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 석 달 전에 뿌려놓은 불가사리들이 아직도 형태가 그대로다. 통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남대 씨 부부. 항구에 도착하자 불가사리를 펼쳐 말리기 시작한다. 건조한 불가사리는 오랜 기간 보관이 쉽고 생불가사리에 비해 값도 3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봄 이 마을 전체에서 모은 불가사리의 양이 약 3톤에 달한다. 이게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몰라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촌계서 하고 또 우리 통발배 개인이 하고 이래 합쳐서 이래 말라가지고 이래 해놓은 거. 말린 불가사리의 수매는 시내 위판장에서 이루어진다. 불가사리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통영시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올해 약 60톤의 말린 불가사리를 수매할 예정인 통영시.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한 번에 모인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불가사리는 어민들이 잡은 불가사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7개월 작업한 건데 이거 뭐 반 정도 못 온 거라 봐야 됩니다. 말라가 오거든요. 일부는 또 집에 또 그름도 하고 이 가지고 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수매한 불가사리는 공장으로 가져가 퇴비로 가공된다. 청원군의 한 비료 공장. 이곳에선 10년 전부터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액상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잡식성인 불가사리는 농작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를 효소, 유산균 등과 함께 장기간 발효시켜 농사용 비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불가사리에는 농작물의 생육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칼슘이라든지 특히 탄산칼슘, 유기질소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생물, 특히 유산균, 효모균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발효 숙성시켜서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 칼슘 제제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사리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잖아.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불가사리에 살충 성분이 있음을 알아내 친환경 살충제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공장 인근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은 얼마 전부터 불가사리 비료를 사용해 애호박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수확량은 많아지고 애호박의 크기도 커졌다. 과육이 단단해져 저장성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웃 농가에 비해서 뭐 조금 한 30~40%는 조금 수확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애호박의 조직력이 튼튼해져 병충해를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농약 사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 불가사리는 새로운 미용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불가사리 체내에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랜 연구 끝에 콜라겐 성분을 불가사리에서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화장품으로 상품화해 판매 중이다.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함유된 화장품은 일단 해양 유래성 콜라겐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안정하고 항바이러스 등과 같은 문제에도 좋으며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에 흡수가 용이하고 불가사리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아무르 불가사리는 콜라겐 함량이 가장 높아 화장품 원료의 주 재료로 쓰인다고 한다. 쓸모없이 버려지던 불가사리가 한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로 변신했다. 몇 년 전 이 대학의 한 연구팀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별불가사리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 추출에 성공했다. 불가사리의 성분들 중 탄산칼슘이 풍부한 것에 착안한 결과다. 불가사리는 아시다시피 수분 함량이 아주 적은 해양 생물이고 석회질이 많은 생물인데 칼슘이 25%나 차지하는 그런 해양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가 칼슘을 조절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칼슘을 조절하는 물질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불가사리를 이용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해양 미생물과 접촉을 많이 하는 불가사리에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 추측한 연구진. 그 예상은 적중했고 최근 새로운 항균 물질을 발견했다. 현재는 각종 박테리아에 항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불가사리의 재생력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삼척의 한 양계장. 이곳에선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사료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닭에게 줄 사료를 직접 배합해 만들고 있는데 불가사리에 청각과 미역, 미강 등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다. 이렇게 만든 사료가 닭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벌써 1년째 진행되고 있다. 불가사리 성분 내에 있는 각종 무기 물질이 닭의 항생제 역할을 하고 또 닭고기에도 좋은 콜라겐 형성과 계란에도 건강한 계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 가루를 바로 닭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다. 닭의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6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발효시켜서 먹이고 있다. 불가사리의 콜라겐이 조직 재생력에 좋은 것을 착안해 시작하게 된 연구다. 실제 불가사리 사료를 먹인 결과 닭의 육질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계란의 경우는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아지고
DHA와 EPA는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동해 등의 애벌레를 이용한 사료를 개발 중이다. 달객에 벌레를 먹이던 전통 양계 방식을 적용한 것인데 불가사리 성분을 먹고 자란 동해 등의 애벌레를 달객에 먹이는 것이다. 애벌레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돼 닭이 좋아하는 먹이인데다 불가사리 성분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결국 그 퇴치를 위한 해법을 찾는 일은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태초에 생명이 탄생한 바다. 지금도 바다는 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있다. 우리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바다. 하지만 그런 바다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은 물론이고 죽은 물고기까지 깨끗이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바다의 무자비한 포식자다. 무서운 재생력과 많게는 한 번에 2천만 개의 알을 낳는 놀라운 번식력으로 바다를 점령한 불가사리.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가사리는 우리의 바다로 퍼지고 있다.